이소나의 학력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중학생 때 이미 강원도 학생국악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8년에는 전주대사슴놀이 학생전국대회 민요부문 장원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거치며 정통국악교육을 받은 국가무형유산 저17호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미스트롯 4무대에서 보인 정확한 음정과 흔들리지 않는 고음은 갑자기 만들어진 재능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20년 넘게 쌓아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소나는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 가운데 이소나의 IQ나 학교 성적 수능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재적인 IQ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음악적 지능과 학습 능력, 무대 적응력만 놓고 보면 그녀가 매우 높은 수준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여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으로 이주해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거문고와 삼고무를 접했고 이후 민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민요는 가사만 외운다고 완성되는 장르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른 발성과 식임사의 장단의 흐름 호흡의 길이, 음을 밀고 당기는 방식까지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어린 학생이 이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고 반복해서 재현하려면 뛰어난 천급 능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첫 기록은 2004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춘천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소나는 강원도 중고등학생 종합실기대회 국악성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지역 국악계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교내대회가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무대에서 음정 박자, 발음 표현력을 모두 평가받아야 했고 이소나는 그 경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음악과 무용, 연희 등 한국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처럼 교과 공부를 하면서도 전공 실기와 이론을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발성과 장단, 개인 연습을 반복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재능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매일 같은 소리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작은 음정 차이와 호흡의 흔들림까지 스스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8년 이소나는 제26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전국대회 민요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주대사슴놀이는 판소리와 농악 무용 기악, 민요 등 전통예술 분야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경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공식 역대 수상자 기록에도 민요 장원 이소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강원도 대회 1위에 이어 전국 단위 경연에서도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특정 지역에서만 주목받은 유망주가 아니라 전국 무대에서도 통하는 실력을 갖췄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해 이소나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개막 축하 공연에도 참여한 경력이 전해집니다. 학생 신분으로 국가적인 행사 무대에 선다는 것은 실력뿐 아니라 정확한 동선 협업 능력, 시간 관리와 긴장 조절까지 요구되는 일입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일찍부터 무대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실기를 다진 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흔히 국악 엘리트 코스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통음악의 역사와 이론 장단, 구조작품 해석 무대, 실기까지 폭넓게 익혀야 합니다. 이소나가 미스트롯 4에서 노래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맞게 바꿀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과 그 이후에도 성과는 이어졌습니다. 2011년 제38회 춘향국악대전 일반부 민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넘어 일반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성장 가능성도 함께 평가되지만 일반부는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성인 실력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2004년 중학생 대회 1위 2008년 전국 학생대회 장원 2011년 일반부 최우수상이라는 흐름을 보면 그녀의 실력이 일시적인 반짝 성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소나는 이유라 춘천시립국악단 예술감독에게 경기민요를 배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국가무형유산 저17호 경기민요 전수자로 활동하며 전통소리를 이어왔습니다. 전수자라는 위치는 단순히 노래 몇 곡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진 전승체계 안에서 오랜 기간 기량을 닦고 전통적인 창법과 장단을 정확하게 익혀 다음 세대로 전달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력이 미스트롯사의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지능은 미스트롯사의 영암 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 무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적 색채를 지닌 두 곡을 하나의 메들리로 연결하면서도 각 곡의 개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요 특유의 꺾기와 떠는 소리를 살리면서 트로트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성과 리듬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소나는 해당 경연의 2라운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이 무대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 대중적으로 바꾸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요의 색을 너무 강하게 밀면 트로트 경연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트로트식 창법만 강조하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국악의 깊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소나는 두 장르의 경계를 계산하듯 조절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녀를 인공지능처럼 정확하다고 평가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고음에서도 호흡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잡한 동작과 표정까지 동시에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오히려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빈틈이 없지만 감정이 계산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오랜 훈련으로 실수를 제거할수록 관객은 인간적인 떨림과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소나는 결승전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넘어섰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트롯 4 결승전에서 그녀는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인생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정확한 기술보다 가족을 향한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기 위해 희생한 부모님,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어머니를 떠올리며 노래했습니다. 그동안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을 숨겨왔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차갑도록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가수가 마지막 무대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전은 총 3,000점 만점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스터 점수 1,6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4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000점이 합산됐습니다. 이소나는 마스터 점수에서 1,572점을 받아 허찬미와 길려원에 이어 3위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400점 만점을 받았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체 문자 투표는 111만 784표였고 유효표는 91만 6030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소나는 25만 6310표를 획득했습니다. 득표율은 27.98%였고 문자 투표 점수 1,000점 만점을 받으며 최종 1위로 역전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녀의 영리함이 단순한 암기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연 초반에는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인 경기민요를 전면에 내세워 실력을 각인시켰고 결승에서는 기술보다 가족 이야기를 선택해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줄 무대를 다르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대 지능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소나가 처음부터 미스트롯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아니셨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시즌2를 본 뒤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웠고 시즌2와 시즌3에 지원했지만 모두 제작진 예심에서 탈락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국악대회 1위와 전국대회 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력, 경기민요의 전수자 경력을 갖고도 방송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소나는 트롯, 전국체전과 헬로트로트 등 다른 오디션에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1년에는 트로트곡 정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요에서 트로트로 장르를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통 민요의 강한 발성과 장식음을 그대로 사용하면 노래가 과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법과 대중적인 발음을 새로 익혀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국악 창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한 것입니다. 결국 미스트롯 3에서 우승한 것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강원도 대회 1위부터 2008년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2011년 춘향 국악대전, 최우수상 20년이 넘는 국악, 수련 2번의 미스트롯 예심 탈락, 그리고 2026년 결승전 문자투표 25만 6,310표까지 모든 시간이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이소나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 줄의 IQ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복잡한 민요 장단과 발성을 익힌 학습 능력, 전국대회에서 결과를 만든 집중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거친 전문성, 국악과 트로트를 연결한 응용력 2번의 탈락 뒤에도 전략을 바꿔 다시 도전한 판단력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진짜 학력은 학교 이름만이 아닙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을 새로운 무대 언어로 바꾼 20년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나의 학력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본 것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1위를 기록하고 전국 국악대회 정상에 오르고 전문예술학교와 국립예술대학에서 훈련받고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를 전수한 준비된 음악가였습니다. 미스트롯 4의 왕관은 그녀를 갑자기 천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실력을 대중 앞에 증명한 마지막 결과였습니다.